안녕하세요. 2월 13일 조금은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처음으로 품질 감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감사의 배경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폭발적 성장기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와 삼성과의 격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으며 신규 고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 고질적인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만 IT 언론인 디지타임즈에서 밝힌 삼성 4나노의 수율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100개를 만들면 70개가 불량이고 양품이 30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수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수율이죠. 물론 이번에 4나노 공정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었고 이에 따라 수율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율 관리의 실패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엑시노스 2200이죠. AMD GPU 아키텍처인 RDNA2를 처음으로 적용한 AP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4나노 LPE 공정의 수율 문제로 인해서 출시 행사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굴욕을 당해야만 했죠.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가 될 것인가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생산해봐야 수익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나노 LPX 공정으로 생산되는 스냅드래곤 8젠 1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5나노를 기반으로 공정을 개선한 LPX 공정에서마저 수율 문제는 변함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퀄컴이 삼성에게 더 이상 전량 칩셋을 맡기지 않고 스냅드래곤 8젠 1의 개선 버전의 생산을 TSMC로 이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수율 관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반도체 명가 삼성으로서는 여간 굴욕적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뭔가 수율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품질 감사라는 칼을 뽑아든 것으로 보여요. 이번 감사를 통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율 저하의 명확한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해서 국내외 고객사들에게 더 이상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명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의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공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의 실적주의의 폐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수율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반도체 이야기 사이트에서 수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칩의 최대 개수 대비했을 때 정상 작동하는 칩의 개수를 100분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수율이에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웨이퍼 한 장의 양품이 몇 개가 나오는가, 즉 수율이 몇 %인가 하는 문제는 반도체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넘어선 생존에 달린 문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회사의 이 생명과도 같은 수율이 30%를 찍는다? 이거는요, 유지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삼성이 도대체 메모리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인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것이죠. 메모리 정도 수율만 나아져도 참 좋겠는데 말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 사이트를 좀 더 참조해 보면요, 이 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오는데 3대 요인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결함이나 문제점의 컨트롤, 클린룸이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컨트롤, 공정 조건의 문제를 컨트롤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최선단 공정의 초기 수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공정상의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든지 클린룸의 청결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복잡한 공정의 조건 중 무엇인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결국 삼성의 품질 감사는 파운드리 사업부 전체를 점검을 해서
수율 저하의 원인을 찾고 파운드리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고육책일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 수율 저하의 문제가 파운드리 사업부만의 문제일까요? 삼성 반도체 연구소,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로 이어지는 삼성 반도체 제조 메커니즘의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반도체 연구소의 연구과제 과부하의 문제는 한참 전부터 불거진 문제였어요. 삼성 반도체 연구소는 메모리와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제품의 선행 공정과 소자를 연구 개발하고 차세대 반도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소입니다. D램, 낸드, 로직 반도체, CIS, 뉴 메모리 제품의 소자 및 공정의 개발, 설비 기술의 개발, 그리고 신소재 연구 등을 통해서 차세대 제품과 미래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 라고 삼성 반도체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 반도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곳이 바로 삼성 반도체 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반도체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선행연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첨단 공정의 설계와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수율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예요. 삼성은 2등이죠. 월등한 1등인 TSMC를 따라가기에는 갈 길이 멀고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팔로워의 숙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면은 분명하죠. 현재 선행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연구소는 3세대에 걸치는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한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공수가 들어가는데 3개 프로젝트를 한 번에 돌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수율을 잡을 시간조차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퍼스트 무버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쓰럽기까지 해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범접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전 2030 아니겠습니까? 이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당장 비전 2030의 핵심 축인 파운드리 점유율에서만 보아도 TSMC라는 철옹성을 좀처럼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무리하게 개발 일정을 진행하는 탓에 유의미한 수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상황의 파악은 됐는데 그렇다면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저는요,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텔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고 넘사벽 TSMC는 더 이상 삼성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2위인 삼성의 해법은 과연 선단 공정의 발빠른 개발에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더디게라도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14나노에서 4년이 넘게 머물러 있었던 인텔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삼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거 인텔과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술 접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3나노 GAA 2022년 상반기 양산 개시 좋습니다. 좋아요. 세계 최초잖아요. 하지만 최초가 중요한 것일까요? 수율이 잡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라인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한 수요, 즉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을 원하는 팹리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는 계속 선단 공정을 개발하고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에게 라인을 제공을 하죠. 그런데 애써 공정을 개발해서 고객사를 유치했는데 그 고객사의 제품을 만드는 라인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그 회사에 물량을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은 갖춰놨는데, 그리고 그 라인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도 존재를 하는데 계속 그 라인에서 문제가 끊이질 않으니까 고객사들이 쉽사리 우리 칩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파운드리 산업이 완벽하게 만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삼성이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라인의 안정성에 대해서 고객사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죠. 지금 걷고 있는 개발의 템포를 한 단계 낮춰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공정의 효율을 어떻게 하든 높여서 고객사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해야 돼요. 어차피 인텔의 최선단 라인은 2024년 정도가 되어야지 구축이 돼서 생산을 시작할 거예요. 시간은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2024년 전까지는 여전히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은 TSMC와 삼성이 나눠서 가져가는 지금의 시장 구조가 어차피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7나노, 5나노, 4나노 선단 공정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충성 고객사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공정 혁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확보한 공정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선단 공정 혁신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존 공정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첫 품질 감사를 받습니다.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물 몇 명 단순히 물갈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연구소, 시스템 LSI, 파운드리로 이어지는 삼성 반도체 제조 메커니즘 전체를 면밀하게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삼성 반도체로 꼭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삼성 팬이에요. 삼성 팬으로서 삼성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